만날 텐데. 오늘은 철가방 요리사 우리 태훈 씨가 나온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갖고 중국 셰프한테 중식을 해서 먹이는 건방진 일반인. 태훈이가 동파육이 맛있잖아요. 동파육을 집에서 할 수는 없고 홍수육이랑 원래 몽골리안 비프는 약간 소다로 부드럽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좋은 고기로 몽골리안 비프 하나랑 양배추 볶음이랑 해서 뒷이야기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 계세요. 인사드리. 안녕하세요. 야, 몽지람 야, 선물로. 예, 제가 벌써 성공했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앉아. 네. 야, 맥주 하나만 갖다 줄래? 잠깐만 기다려줘. 네. 야, 이거 저 처음 보는데 이거 3리터짜리 아니에요? 대박이다. 아유, 중국집 냄새가 나는데. 자, 그리하여 숨이 죽었지만 채소볶음이랑. 아우, 대박이다. 야, 야, 간도 안 봤는데, 야, 이게 포인트네. 동파육 셰프한테 이거 성수육을 한번 먹여보려고. 아,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 찍어도 되나요? 그럼 안 찍으면 섭섭하지. 야, 음식 수준이 완전. 대박이다, 진짜. 음식 수준이 그냥. 아니 힘들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야, 아무튼 성공 축하하고 예. 원래도 성공해 있었지만 시간 감사합니다. 내줘서 고맙다. 아유, 영광입니다. 술은 얼마나 해? 저 고량주는 많이 마셔봤자 500ml 정도. 많이 먹네. 아닙니다. 오늘 나도 저녁에 미팅 있고 막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감사합니다. 뭘 먹을까? 제일 비싼 거네. 이거 몽지람이 M9이 아, 그런가? 비싼데 M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라서. 그럼 기왕이면 갖고 온 거 먹을까? 아니 얘를 한번 까보고 싶긴 이거 한데. 까지 마세요. 근데 까서 닫아 놓으면 상관없잖아. 안 돼요. 그래? 예, 이거는 까지 마시고 이제 이후에 더 좋은. 근데 이거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이 양을. 이 3리터거든? 예, 다음에 까시죠. 다음에 뭐 중국 아티스트 나올 때 한번 하오 하면서 이거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이거. 웜은 펑요 하면서 한번 해야겠다. 그래, 좋다. 야, 좀 먹어볼까? 예.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몽골리안 비프가 아니라 한우야. 되게 좋은 스모킹한 한우를 그냥 만드는 방법만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까는 거니? 야, 대박이다. 중국은 이게 참 어려워. 그지? 이게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진짜가 되나? 예,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잘 됐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고기가 약간 반칙고기긴 해. 반칙고기라도 이 정도면은 그냥. 이거 안 까지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형이 24년을 깠는데 안 까지면. 이 잠깐 장치가 있네요. 원래 이렇게 다 개 박살내고 먹는 거야? 됐다. M6가 제일 드실만 하실 거예요. 그때 나 싸형이랑 먹은 게 뭐야? 9이야? 6야? 몰라. M6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치? 파란색 병이면 M6. 되게 맛있었어. 아우.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딱 꼬량주. 죄송하지만 이게 식당 차리라도. 그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진짜 정말로 저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전인데 김 정도가 타이트한지가 대박이다. 청경채 김 정도 너무 걱정돼가지고. 괜찮아? 예, 이분합니다. 다행이다. 사실 청경채의 익힘 정도를 못 들었어요 그때. 그래. 칠 표정이 때. 완전 긴장이 있더라고. 예, 전혀.
유명한 셰프님 밑에서 일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철가방 요리사님 생존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합격입니다 따라고 하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 순간에 야채 익힘 정도는 전혀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럴 때 좀 섭섭하지도 않아? 약간 나는 가수다 때 그랬지만 내가 김범수가 짱이라고 박정현이 짱이라 그렇게 막 라디오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뭐 그렇다가 갑자기 나는 가수 되면서 막 너무 극과 극이잖아 우리가 막 갑자기 찬양으로 가면서 근데 동파욕이 동파욕이지 금파욕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 지금 주변 반응이 그거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다른 동파욕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좋으면서도 막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다들 되게 궁금해하고 뒷얘기는 나도 궁금하고 딱 좋을 것 같아갖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먹을 텐데 촬영을 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그거 보고 울었어요. 왜?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식을 거의 누구한테 막 이렇게 시초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사부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음식을 배우고 그것도 이제 성시경 형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은. 아니야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안성재 백종원도 아니고. 아 그래도 그게 요리사의 알아주는. 예. 근데 난 진짜로 네 거가 먹었을 때 간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볶음류도 너무 맛있고 감사합니다. 튀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번에 또 네, 영광입니다. 준우가 너무 안 돼갖고. 아 근데 처음에 준우 형이 저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아. 나가볼래?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었어. 얘기를 하길래 형님 덕분에 이제 매장이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했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제 전호를 넘겼더라고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네임을 철가방 요리사로 하겠다. 사실 철가방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좀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뭐 좀 인식을 좀 깨주고 싶은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가방을 들고 나오라고 이제 제작진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창피하고 그거를 들고 나갔어요. 아니야 그래서 더 잘 된 것 같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응원하는 게 약간 진짜 자기 노력으로 우뚝 선 사람이잖아. 근데 너가 그걸 딱 보여준 다음에 네 태도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건 요리가 인정받아서 너무 다행인 거지. 또 종원이 형님이랑 또 딴 프로 한다며. 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네, 그거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그 섭외 전화가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보육원 출신 자립 청년들이나 그 사업하다가 망한 친구들이나 이게 부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돼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나가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멘토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가게는 잘하고 있는 거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넌 믿을 만한 수셰프들이 있나 보다 그래도. 저랑 한 8년 정도 손발 맞힌 실장님이 계세요. 그분도 있고 제 후배도 있고 제 동생도 있고 그래서. 근데 오늘 좀 옷도 좀 비싸 보이는 거 같아. 아니에요. 밖에 부릉부릉 거리는 게 슈퍼카였나? 택시 타고 왔습니다. 자. 야 어제 나 울산 갔다가 점이라고 네. 울산에 화교 가시는데 졸라 맛있어. 아 진짜요? 아 되게 잘해. 고기튀김 너무 부드럽고 탕수육. 근데 그것도 맛있네요. 별건 아니고 궁금하면 전화해.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밑둥 이거 그 부드럽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정말로. 자,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일단. 서촌 쪽을 하고 싶은데 준우 가게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냥 디저트만 하기에는 먹을 텐데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디가 좋을까 파스타 집도 먹어보고 뭐 저 통인시장도 걸어보고 뭐 했는데 적극 추천하는 거야. 너무 잘한대 니가. 아 저를. 먹어나 보자. 먹으러 갔잖아. 2번 먹어보고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미안한데 그러면 디저트 먹고 중식을 어떻게 먹냐. 중식 먹고 아이 형님 전혀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세상에. 근데 준우는 참 그런 게 얘는 진짜 잘해줘야지 막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셰프로서도 내가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와인 제일 잘 알고 되게 보물 같은 동생이 되게 진짜 배기를 소개해줘서 너무 좋았고 아유. 좀 이따 디저트 좀 들고 오라 그랬어. 얘기 좀 해보려고. 아 그래서 몇 살 때 어디서 태어났는데 왜 중식을 배달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보그 촬영할 때
너무 잘 나왔더라 사진. 아, 예. 사진 제가 제일 잘 나왔다고. 약간 예. 끼가 있어. 보그 때 그냥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올지 몰랐어요, 전혀. 바보 아니야? 예, 저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아 그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본 줄 알았고, 저는 그 과거사를 굳이 이걸 끌어당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지. 그건 개인 결정이어야 예, 되지. 이후에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인스타에도 뜨고 유튜브에도 뜨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벌써 커밍아웃이 된 거야? 어떤? 이 내용이? 이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건 너의 결정인 것 같아. 네. 나는 이거를 파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오케이, 게, 이걸로 인해서 이후에는 이거를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명시를 오케이. 하고 싶어서 2살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 쪽을 잘못 건드리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써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안 좋게 구치소로 가셨고 그때 이후에 어머님이 너무 젊으셔서 이제 이후에 저희를 놓고 이제 나가셨죠. 나가시고 나서 방에 울고 있는 저희를 할머님이 이제 데리고 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나오시고 새 장가를 가신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 밑에서 이제 계속 살 수 없으니 새어머님이랑 이제 같이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갔죠. 그때 당시에는 돈도 못 버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원에 가게 됐고 나쁜 짓은 다 배웠죠 거기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이랑? 네, 저희 형님이랑. 근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거야? 네, 그때부터 살게 된 거죠. 돈은 벌어야 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종이 색종이 접비 그 빨주노초 파란보를 그 다 한 번에 넣으면 하나에 5원이었어요. 그거를 해가지고 500원을 채워서 그걸 용돈을 쓱 썼고 그 이후에 족발집 6학년 때는 족발집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신문 배달도 겸하면서 신문 배달 100불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 일부 쓰고 할머님 좀 드리고 그러고 하다가 저는 학업 쪽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우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고 그래서 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1 때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중국집 사장님이 야, 너 일 잘하네. 네, 캐스팅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배달 일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중국집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옛날엔 그런 집이 많았지. 예, 쥐도 돌아다니고 막 주방은 설마 내가 하겠나?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못할 짓이다라는. 고생스러워 보이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후에 주방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음식을 하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 음식을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 알바하는 곳이 그 닭 익는 마을이라는 그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식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들어갔죠. 예, 주물럭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안주 좀 먹고. 이제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온 거지? 1학년입니다. 아직 1학년이야. 네. 뭡니다. 아직 양파도 안 깠어. 이제 양파를 처음 작업을 가는 거야. 닭 익는 마을로. 그렇죠. 닭 익는 마을로 갔죠. 어. 근데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오이 냉국. 근데 미연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이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제가 배웠던 배달로 다시 갔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군대를 그때 안 가도 됐어요. 근데 치사병으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짬 요리의 짬 요리의 시작이죠. 예. 대용량으로 가는구나. 예. 그 계량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영양사님이.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계량하는 거를 무시를 하고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래, 너 같은 애가 있어야 돼. 너무 맛없잖아. 진짜, 그지? 취사병들이 좀 파이팅 있는 데가 진짜 맛있잖아. 그래도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니, 사실. 커요, 엄청 커요. 거기 안에 즐거움이 그거밖에 없잖아, 사실. 네. 그 취사병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전역하고 음식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8시 출근에 8시 퇴근인데 9시에 양식당을 제가 근무를 했죠. 양식이야, 이제. 양식으로. 그럼 24쯤이네, 아직. 셋. 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양식당을 갔는데 한두 살 많은 사람이 다 셰프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벌써. 네. 조리학과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구나. 배움이 시작다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라는 걸 느꼈고 거기가 가게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퇴사를 하게 됐고 중식당을
검색하니까 칼판장이라는 직책에 그게 공지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죠. 무슨 장? 칼판장. 그건 뭐야? 네, 칼질을 하고 재료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칼질은 자신 있었어 그때 벌써. 자신 있었죠. 이빨 썰었어 그때. 네, 많이 쓸었죠. 이제 군대 짬밥도 있고. 그렇지. 칼판장이잖아요. 야, 너 이거 오이 한번 썰어봐. 보여달라고. 근데 칼이 중식도야. 중식도예요. 한 번도 안 썼어? 아니 군대에서는 썼는데 그 날카로운 칼의 중식도는 처음 써본 거죠. 아예 그냥 슥슥슥 하는. 들자마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썼는데 오이가 아버지 며느리 손자 며느리 난리 났어.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야 태훈아, 그러니까 얘 너 설거지 먼저 다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한족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중국에 한족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일 못해 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막 쿠사림을 받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버텼어요. 9개월 딱 지나고 나서 2호점을 차리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호점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 야, 여기 한족 애들한테 너무 갈굼 먹으니, 야, 너 2호점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호점에서 그러니까 면 반죽하고 면 뽑는 사람을 면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면판장과 설거지를 같이 겸용으로 더 힘들게 일을 했죠. 선배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합당해야 된다. 막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은.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닌가요? 나도 20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그딴 소리를 하면 되게 정을 맞지. 못하면. 예, 많이 맞았습니다. 아유, 둥글둥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합당하지 않은 거는 제가 막 대들고 했구나. 대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후에 면 일을 하면서 칼질도 많이 배우고 싶은데 칼질도 솔직히 몰래 옆에서 선배들 보면서. 좀 해주고 그래야 일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우동 한 그릇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동 한 그릇이 들어왔는데 해보래? 아니요. 그 뭐야?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했어요. 선배들 몰리래 네가? 네, 몰래 했어요. 되게 건방지다. 야, 되게 위험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제 그 홀 지배인님이 있었는데 근데 여자 지배인님이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래. 야, 근데 뭐 다 해지, 뭐 재료 다 해놨고 맨날 보는 게 우동 뭐 발로 끓이지 뭐, 그지? 그때 당시에 저는 발이 아니었죠. 예. 근데 또 초긴장이구나.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끓이고 나서 간을 보고 나갔죠. 자기가 간 보고. 예, 제가 간 보고 나갔는데. 근데 손님이? 싹 비워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이스네. 오케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희열은 정말 솔직히 지금 손님의 빈 접시를 보는 희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탄력을 받아서 제가 중식 셰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확고히 했죠. 그때 당시에. 첫 경험이었구나. 그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중식당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라인이라 그래요. 라인. 누구 사부님 뭐 이런 네. 거. 근데 저는 그 라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 저는 생계형 요리사였고 쫓아다니게 되면은 급여가 매일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가게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읽고 스킬들을 좀 많이 어깨너머로 채웠던 가자. 어깨너머로 가자. 그래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2014년도에 제 첫 가게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지하에 처음에 차려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은데 아니야, 완전 재밌어. 이거 쭉쭉쭉 하면 돼. 전분 딱 적당하지. 대박이다. 정말 맛있습니다. 고마워, 진짜. 진짜 정말로. 내가 카메라 돌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동을 비운 손님 같은 느낌이야 지금. 형은. 보통 그래서 아량이라는 가게를 처음 차렸는데 처음에 지하에 차렸어요. 그게 원래 천안문이라는 가게였어요. 일이 상호가. 몇 살 때 차린 거야? 30살 때요. 그럼 돈을 아니요. 저는 시중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있었고요. 그때 자차가 있었어요. 자차를 팔고 근데 2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가게 준비와 인테리어와 네. 월세고 가게는 당연히. 네. 대박이다. 진짜 설레겠다. 약간 데뷔 아니야? 앨범 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쵸. 이제 예. 그냥 일만 하다가 이제 내 책임이고 투자해서 냈는데 망하면 이제 망하는 거고 벌면 내 거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 달에도 돈을 메꿀 돈이 1,000만 원뿐이 없었어요.
아, 이제 뭐 그냥 끝장이구나. 예, 예. 망하고 나서 이 자본금을 다 탕진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내가 몇 년, 1년이면 이걸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다 접고 또 일하러 가서? 예. 야, 근데 네가 시장 조사 열심히 했겠지. 이 위치 이걸 하면 배달도 안 되었지. 네, 아니, 근데 배달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 아, 되려? 네. 아. 여태까지 일했던 데가 배달 겸 콜 겸 같이 했던 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퀄리티도 유지하고 싶고. 예,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딱 12월 7일 날 오픈을 했어요. 오픈빨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오픈발이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까 안 와, 아무도. 세 팀 들어왔어요. 첫날? 예. 첫 손님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어온 거지. 예. 전단지 했어? 그때는 안 했는데 이게 얘기가 처음에 이 가게 천안문이라는 가게 인식이 너무 안 좋았고 너무 비위생적이었고 제가 원래 했던 가게를 리오픈한 거구나. 네 이름만 바꾸고 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싫지만 그래도 배달을 해야겠다. 제가 했던 그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를 여기서 접목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배달을 같이 한 거죠. 손님 없으면은 전단지 풀리고 다니고 네, 공업바스 해가지고 손님들, 상인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그렇지. 여태까지 다녔던 식당들, 아는 지인들한테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그 바로 옆에 가게, 1, 2층, 한 50평 넘는 가게를 그 가게로 이전을 한 거죠. 얘를. 예, 아량을. 건물주분이 엄청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원래는 임대료가 500이었거든요. 한 층에? 아니, 1, 2층에. 아, 깜짝이야. 네, 500 넘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이제 사장님이, 건물주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안 좋으니, 처음에 350으로 제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정사정 했거든요. 2년 뒤에는 제가 임대료를 인상시켜드리겠습니다. 약주를 갖다 대고 건물주한테 네가 인상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갑한테. 네, 갑이지만. 내가 올려줄게요. 보통. 아니죠.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기회를 주신다면은. 아니, 그런 말투가 아니라. 네. 지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그때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소리가 젊은 친구가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 뒤에 임대료를 인상. 할 때 속상했어? 아니면 좋았어? 좋았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계속 쭉 하다가 7년 차 정도 됐을 때 도량을 7년까지 하고. 네, 7년까지 하고. 이건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또, 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연기하는 분 나오면 연기 어떻게 잘하냐는 걸 물어보고. 태훈이 거를 보는 사람은 나도 중식당을 낼 수 있을까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너가 23, 4세 그렇게 하다가 30까지 열심히 뭘 해서 가게를 내? 네. 그럼 이제 메뉴판이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은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면 깐풍기, 라조기, 난자완스, 유산슬, 팔보채, 뭐 냉채까지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마스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스승이 있으면 자기 말대로 뭐 그냥 하나하나씩 배워서 이거 이제 태권도 뭐 몇 장 다 하는 것처럼 이제 항용 18장을 다 배웠다. 15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혼자 했다며. 그러면 너가 오케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그 메뉴를 짤 때 그건 거예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가게에서 이제 어깨동무로 배웠던 그 가게의 메뉴들이 괜찮은 게 있고 별로인 것도 있잖아요. 레시피 개선해야 될 게. 예, 개선해야 될 게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배운 걸를 접목시켜가지고 좀 많이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요리책을 사가지고 그때 여경래 사부님, 여경욱 사부님 요리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으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레시피에 포인트가 뭐가 부족하지라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많이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치. 여기는 엄청 맛있는데 내 음식은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거기를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책을 많이 뒤져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너무 허무하게 요즘 유튜브가 생겨서 네. 인터넷과 네. 너 뭐 나보다 어리지만 우리 때 인터넷과 유튜브가 있었다면 그냥 보면 되잖아. 해외 거가 있으니까 거기서 개발하면 되는데 네. 아예 옛날엔 요리도 타이거 마스크가 맛을 처음 공개한 것처럼 알 수가 없네. 혀로 하지 않으면 그지? 아니면 그 소사이어티 안으로 들어가야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넌 진짜 몸으로 했구나. 네, 그럴 수뿐이 없었죠. 제가 뭐. 근데 지금 진짜 좋겠다. 그러면 다 이제 지낼 수 있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성공에 제일 좋은 건 그 레벨의 사람들과 안 어색하게 교류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셰프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내 급 정도 되는 그런 사교를 그러니까 막 잘남을 즐기는 게 아니라 노하우를
편하게 아예 밑에 일 때는 사부님 어떻게 제가 한 번만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요즘 좋던데 하면서 아니 그때 그거 맛있던데요. 그거 아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신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요리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제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중식에 대한 그 발전성으로 봤을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나이에 저는 중식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어딨니? 그런 새끼들도 있겠지만 여경래 셰프님도 너무 멋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뭐야가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널 이뻐하고 그게 싸부지. 중식 대가시고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이기려고 지금 도전장을 낸 거잖아요. 근데 내 칼은 녹슬지 않았다 그 생각을 생기긴 했죠.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경래 난 가족 모임 한번 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 셰프님 그 잡아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가서 먹은 적이 있거든. 너무 뵙고 싶고. 그래서 이건 뭐 혹시 모르지만 코리도 계속 유튜브 네. 그 중식 여신이랑 하시니까 난 옛날부터 생각했거든. 한번 갑자기 우리 걸 모시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배워보는 것도 괜찮고 한번 배우러 가고 싶다는 생각 늘 했었어. 그래서 아량이 잘 됐었지. 그 에리아에서는 제일 뭔가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고. 네, 서촌에서는 그래도 아량 하면은 알아줬죠. 지금도 하지. 4월 28일 날 문 닫았어요. 왜? 이걸 더 집중하려고? 네. 스태프들도 끌고 왔어. 예, 저희 그 시장님이랑 거기 짜장 짬뽕 맛이 다르지 지금 도량이랑 원래.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예, 지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네. 거긴 배달 계속 했지.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네가 오케이한 배달 음식 짜장 짬뽕 맛이 뭘까가 되게 궁금했다고 나는. 충분히. 그래서 도량이 시작된 지 얼마 만에 내가 간 거지? 2년 좀 넘었을 때. 근데 그때는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막 되게 잘 될 때는 아니었던 거야? 입소문은 좀 나고 있지 않았어? 예, 입소문만 날 정도였고요. 막 그렇게 막 올라오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정도였어요. 거기가 되게 또 비싼 곳이고 네. 자리가. 네. 그래서 내가 목태날 때한테 한 덩이 더 달라고. 진짜로. 왜냐하면 유튜브는 또 그런 매체고. 저는 근데 지금도 약속시키고 있어요. 고마워. 네, 정말로. 양고기도. 지금 을지로 칼국수도 성식이 형 그 만두 하나 더 줘. 거기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내가 뭔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그잖아. 내가 네, 몇 맞아, 천만 맞아. 원 홍보비를 받는 게 아니니까. 많이 먹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은. 네. 바빠지니까. 그래도 너가 맛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니까 너는 많이 그래서 자극을 받아갖고 그러면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거든. 다 정해진 거라지. 게다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 맛을 낸다는 건 난 그렇게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기름 향이랑 이런 게 되게 밸런스를 되게 잘 잡는구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네가. 그래야 더 진짜 좋을 것 같아. 저 이거 따라할 거예요, 저. 아니. 가르쳐 줄게. 형님,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150만 내. 예, 알겠습니다. 예, 요번에 저도 느낀 게, 이제 저는 이제 한국식 중식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제가 중식당 차리기 전에 진짜 중식당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흑백요리사에 나오고 나서 반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마파두부, 한국에, 이게 마파두부로 따지면은, 사실 한국식 마파두부는 두반장이랑 굴소스랑 간장, 미역, 그냥 베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만찢남이나, 이제 감기나, 걔는 다르게 하지. 마파두부를 하는데 중국스럽게 하더라고요. 야,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파두부의 그 향신료의 그 진함이 조금 이 진함의 베이스를 좀 낮추면은 정말 대중성으로 다가가기 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배울 점이 많구나. 야, 현수야, 내가 딱 어제 얘기했지. 네. 마파두부. 중국도 마파두부, 우리나라 마파두부, 일본도 마파두부인데 세 개가 다 다르고 걔네가 추구하는 게 예. 산쇼를 너무 많이 쓰고 여기 너무 얼얼하고 우리는 막 약간 매운데 두반장 고추장 느낌 나고. 그 마파두부만 해도 너무 이게 많은 거야. 난 셰프도 아닌데 왜 난 음악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셰프이신 거죠? 아니지. 주부인 거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맛집을 먹여보고 싶어 너한테. 왜냐면 너는 그걸 또 할 거 아니야. 뭐 흡수해서. 준우 온 거 아니야? 아, 형님. 야, 어쩐 일이야? 예? 어쩐 일이냐고. 어서오세요. 뒤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홍보하려고요. 아, 그래요?
대놓고 좀 장사가 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를 막 사기로 했어. 근데 얘는 로또를 모르는 애야. 근데 얘가 야, 로또라는 게 있어. 쩔어. 야, 이거 한번 사면 얼마 안 해. 샀어. 얘는 6등 나왔는데 얘가 한 6등이 있어요? 5등 나왔는데 얘가 한 2, 3등 된 거야. 얼마 줄 거예요? 예? 아, 하얼빈 공짜 했잖아. 아, 예. 맞습니다. 야, 너 밖에 그 슈퍼카 못 봤어? 벌써 성공해갖고. 아이고. 아, 두 대 중에 어떤 거? 아니. 그 노란색. 노란색 좋아하니까. 얘가 이런 거 사왔더라고. 아, 이거 알아요. 이 양반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거. 어, 감사합니다. 이거 맛없지만 한번 먹어봐. 장난 아니야. 뭐예요? 형 이거 먹으면 기겁할 거야, 진짜. 짠. 다 식은 요리를. 자, 이제 마무리하자. 준호 왔으니까. 아니,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먹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가요계의 윤상? 너무 일찍 고급된 사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갑자기 무슨 너네 뭐 어쩌고? 레몬타르트? 말고 너네 대표. 메르베유? 메르베유. 그게 뭐야? 그러게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프랑스에서 뭐 이지랄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쟤 약간 진짜를 알고 있는데 안 따라와 주는 느낌. 이게 선진국이란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다. 옛날 사람이라서 선진국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점점 그런 테이스트가 뭔지 알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피자는 피자헛이잖아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이태리 피자도 알게 되고, 치즈는 메이르유 삼양 뭐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치즈의 종류도 알게 되고, 이게 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디저트도 빵도 옛날에 그냥 뭐 신라면과 고려당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미안한데. 근데 진짜로 고려당. 그럴 때 갑자기 무슨 무슨 뭐라고? 그게 메르베유.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시작으로 또 뭐가 될 거고. 나는 준우는 너무 선구자 같고 정말 준우 같은 애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준우 형이 제가 알고 지낸 지가 11년 정도 됐는데 몇 살 형은 차이야 둘이? 2살, 그러니까 2살이요. 예, 2살 하죠. 예. 얘는 맨날 1살이라거든요. 빠른 이어서. 빠른 8호. 귀엽네. 빠른 8호. 그래서 이제 마시자. 마시자. 근데 준우가 되게 좋았던 게 너랑은 난 톡을 안 했었으니까 준우랑 흑백 요리사 어떻게 할까 고민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태훈이가 되게 잘 됐다. 여경이를 이겨버렸다. 뭐 난 먼저 알고 있었잖아.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어쨌건 우리나라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건 되게 좋아. 나갔던 얼굴도 안 보였던 백인의 가게를 다 공유해가지고 벌써 오늘 100명이 다 온대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요식업계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여경란 셰프님도 너무 더 빛나게 되고 근데 제일 속상한 건 그러니까 뭐 파브리도 뭐 그냥 뭐 홍어했다 떨어지고 뭐 네. 제일 속상한 건 준우가 너무 존재감 없이 또 조용히 그냥 하다가 그냥 쓱 사라져서 넌 언제 황금기가 오는 거니? 마스터 셰프였어? 아마도요? 너 상대 누구였지? 불꽃 남자요. 이탈리안 하는 박성우 셰프라고 저랑 동갑인데 잘생긴 양반이 있어요. 키 크고. 그리고 나중에 아는 제작자한테 들었는데 그 양반이 마샤코 1에서 예선 탈락한 사람이래요. 넌 우승했는데 준우 아, 우승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휴 찌찌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아니야 네가 한 요리는 또 무조건 되게 맛있고 멋있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못 먹어봤지만 그냥 뭐 재밌는 거 재밌게 했어요. 그래 아니 다 윈윈이야. 그럼요. 근데 형은 워낙 잘 아니까. 얘는 진짜 신기한 애라니까. 네. 미래에서 온 형님 같아요. 외기. 아니야. 너 막 주방에서 고생한 적 없지? 네. 넌 막 양파 깎고 막 설거지 막 몇 년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 임태훈 셰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스승이 없다고. 저는 선배가 없어요. 학교 나오자마자 사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없는 애도 잘 되는 그런 사람. 정반대네. 저는 정반대예요. 지금 근데 형 때문에 제가 정말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게 형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모르는 음식들 있잖아요, 중식에. 그거를 좀 많이 깨우치려고 하고 형한테 좀 더 먹여보고 싶었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팔보환자라는 것도 사실 또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동대문에 유일하게 한 곳 하는 데가 있었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형 때문에 좀 형의 힘이 좀 컸던 게 형이 데리고 근데 저희 가게에 모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치. 이제 감독님들, 뭐 작가님들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양파를 응용을 했고 그 양파로 인해서 잡내가 잡아졌고 맞아, 반죽 만들어갖고 씌워갖고 했었지. 네. 업그레이드 된 게 능이버섯이거든요. 사실 능이버섯을 우려가지고 그 육수로 팔보채를 그 능이 육수를 한 거야, 그거는? 네, 능이 육수를 한 거예요. 능이 육수를 하고 이게 팔보채잖아요. 사실 팔보채가 아니라 잡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죠. 근데 팔보채는 이제 매콤한, 근데 잡탕은 담백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산뜻해야지, 뭔가. 그 담백함을 집어넣은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궁금해갖고 막 도량 가서 먹어보자고. 근데 이제 팔보 완자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이후에 이벤트성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래, 손이 너무 많이 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손님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하려고. 알았어, 이제 그만해. 왜냐면 지금 준호 얼굴이 네.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 아, 예, 지금 죄송합니다. 팔보 완자의 날을 지금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준호는 지금 피낭시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 그래서 형님. 오늘 뭐 디저트 좀 구워왔니? 디저트 좀. 네네 디저트 갖고 왔습니다. 뭐 네. 갖고 왔어? 좀 보여줘. 디저트.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야, 뭐가 죄송해? 아닙니다. 야, 네가 잘해갖고 네가 잘 된 건데. 아닙니다. 아, 네가 잘해서 잘 된 걸 왜 사과를 해, 사람이? 형 때문에 해서 잘 됐어. 아, 그건 사실이지. 그리고 분명한 건 여경래 셰프가 맛이 없었기 때문에 얘한테 진 게 아니듯이. 네, 저는. 네. 준우가 한 음식이 맛이 없었으니까 떨어진 건 아니야. 지금 잘 된 건 되게 넌데 난 준우도 챙기고 싶고 준우가 아니었으면 난 너네 가게 못 갔지. 네, 맞죠. 그것도 내 복이지. 내가 준우를 알았으니까 준우한테 물어보게 되고 근데 그때 또 준우가 널 얘기하고 또 흑백 요리사 시작될 때 준우가 널 또 추천하고 너도 안 할 수 있었는데 하고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몰라. 근데 지금 되게 좋으니까 뭐 시청자 어떤 사람은 얍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초대하고 싶다면 이게 아닐까 싶었어. 나는 약간 너의 얘기 좀 듣고 싶었고. 저는 만날 텐데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고 형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운데 이제 제가 사실 동정의 감정으로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는 싫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이제 제 밑에 저보다 더 환경이 어려운 친구, 아니면은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 아니면은 못 배웠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충족하고, 제가 뭐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는 불쌍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 가게에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니, 이제 섭외 전화나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그치. 예, 자극적으로 약간 방송에 좀 그런 게 많겠지, 이제. 네. 야, 아마 너무 이해할 거야. 난 그게 너무 이쁘다. 약간 진짜로. 약간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는 게. 아 근데 너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흑백요리사에 중식 셰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경래 셰프님이랑 그다음에 정지선, 박은영, 황진선 이렇게 많았었는데 여긴 사실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뭐 여경래 셰프님이랑 탑이고, 근데 여기는 진짜 필드에서 이렇게 그렇지. 실제로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장사하고 있던 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친구로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너 계속 기대만 하고 기사만 쓸 거야? 네 가게는 어떻게 할 건데? 만날 텐데 형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술 조금 들어간. 새로 만든 거야? 네, 이거? 형 오셨을 때는 안 했던 거라서. 너는 이거 왜 좀- 바바오라는 거야? 바바가 빵 반죽 이름이 바바고요. AUO가 2예요. 그러니까 럼에다가 담근 바바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리몬첼로에다가 담근 바바빵. 진짜 하나는 몰라. 저는 몰라요. 나도 꽤 외국어하고 하는데 얘는 너무 갑니다. 이거 뭐 봐봐. 이거 뭐야? 바오로? 바바오 리몬첼로. 리몬첼로? 네. 리몬첼로로 시럽을 만들어서 촉촉하게 담가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널 추려줄 수가 아니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먹는 순간 이거 뭐야? 어떤 술을 갈긴 거야? 리몬첼로라고 이탈리아의 레몬 리큐. 아 리몬첼로를? 어. 아 야 깜짝이야 너무 맛있다. 팔아 요즘에? 네, 요즘 팔아요. 저것도 되게 옛날 디저트예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슬쩍슬쩍 나온대요, 저런 그래서 준호이 항상 모시는 거는 이거 뭐야? 프랑스의 되게 오래된 디저트예요. 뭐 옛날 거 따라하는 거니까요.